작가와의 만남.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책장을 넘기기에 급급하고 책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고 싶은데도 마음만 앞서는 당신. 이런 당신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작가에 관한 놀랍고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작가를 알고 책을 읽으면 나도 어느새 프로 독서러.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5번째 계절 들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쌓여가 또 쌓여가 작은 쌀그치와 금세 자라는 아름들이 짙은 초록의 색깔로 넌 내 하늘을 채우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6일 잉글랜드의 중상계급층 집안의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데요. 주로 성경과 고전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성경과 더불어 특히 오비디우스의 변시는 셰익스피어의 상상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력의 원천이었다고 하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요. 그 때문에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깜빡한 적도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글을 써서 결석도 잦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부모님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셰익스피어는 아들을 이해해 주신 아버지 덕분에 13살의 나이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1582년 결혼 이후 런던으로 거주지를 옮겨 극작가로 성공하게 되며 희극 배우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후원자였던 사우샘프턴 백작의 도움으로 궁정에도 출입하게 되면서 국내 극단의 전속 극작가로 임명되고 탁월한 재산관리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지내게 되었죠. 부모님의 이해와 셰익스피어 자신의 확고한 뜻이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만날 수 있었네요. 셰익스피어의 수많은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꼽으라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장군 오셀로가 이아고의 계략에 빠져 사랑하는 아내를 질투하고 살해하는 이야기인 오셀로. 자신을 향한 세 딸의 충성을 시험하다 마지막에는 결국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인 리어왕. 권력을 향한 지나친 욕망 때문에 광기에 휩싸이게 되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맥베스. 마지막으로 4대 비극 중 가장 먼저 쓰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햄릿까지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영문학과 문창과 학생들에게는 대단하고 또 익숙한 작품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대사로 햄릿은 연기나 연출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고대 영어의 어미들과 생소한 어휘들이 대거 등장하다 보니 현대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렵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한 대화 부분을 보다 보면
독백 부분이 많아서 연기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하죠.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관동 별곡과 송미인곡으로 악명이 높을 정철과도 같은 존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악명이 높은 셰익스피어가 아직도 칭송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인으로서의 그는 진부하게 받아들여진 정형시 소네트 형식의 참신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기존 소네트는 맹목적인 연인과 사랑과 찬미를 담기에 급급했는데 셰익스피어는 사랑 이야기를 다루어도 연인 간의 대화, 사랑의 과정, 그리고 철학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극작가로서도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는 이야기의 시대와 문화, 그리고 공간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담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부분의 이야기에 포함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셰익스피어의 특유의 센스와 무대 이해력이 녹아들어가서 더 실감나고 탄탄한 희곡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셰익스피어는 언어 창조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희곡 내용 중 약 10%는 신조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요. 영어사를 배우다 보면 무조건 등장하는 것이 셰익스피어가 사용했던 어휘들이라고 합니다. 어원을 찾아봤을 때 큰 이야기가 없고 1600년 전후로 쓰였던 어휘라는 설명이 있다면 어휘 창조자로 유력한 대상은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데요. 스웩, 럴리, 워터드롭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들이 많죠.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하여 만들어서 현대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결합하는 방식, 동사를 형용사처럼, 명사를 동사처럼 사용하는 방식, 기존 단어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이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고 신기한 단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글에 등장한 후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현대 영어의 기초가 새로 다져지기도 하고 셰익스피어의 자신만의 글이 차별성도 갖게 되었다고 하니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셰익스피어는 1590년대 초반부터 1613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극작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 명성은 현재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배우들 중 상당수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으로부터 시작된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의 출신이라고 하죠. 또한 2014년에는 그의 탄생 450주년을 맞아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축제가 열려서 각종 공연들과 전시회들이 개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셰익스피어의 일상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소재로 만든 동명의 연극이 한국에서 초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연극을 보러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아서 놀랍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다. 셰익스피어를 평가한 문학가의 한마디를 남기며 두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 독서러가 되는 그날까지 매주 이 시간 월요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모두 안녕! 이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정수민, 기술 김신영, 진행의 한윤진이었습니다. 낮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운영방송국에서 보내드렸습니다. WBS